공정한 세상 화이팅! 간사님 참가했습니다. 국가의 제1 역할은 역시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안보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민생인데, 이 민생의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 성장이 담보돼야 저출생이든 실업이든 청년 문제든 또 부족한 재원, 재정을 조달하는 문제 모두 해결의 가능성이 거기서 열립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 높은 교육 수준, 양질의 노동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에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기회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 전체로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총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지속적 경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기능은 역시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공급 부족이 아니라 총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의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총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은 결국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 소득을 늘리되 그것이 축장되지 않고, 즉 저축 등으로 쌓이지 않고 시장에 순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비를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주택도 우리가 말하는 배제금융이 아닌 포용금융을 위한 기본금융 또는 기본대출도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화, 또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게 될 포용금융, 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역시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경기 동부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다 이해관계가 있고 또 관심 있는 사안이겠는데, 최근에 경기도가 3차 산업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 또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소외되고 또 모두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북동부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신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각별히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같은 것들이 정말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본이 되는 도정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지금 화제고 이슈인 것은 결국은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북에 대한 문제, 동서에 대한 문제, 이런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은 정말 환영할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균형발전에서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대교 통행 무료 추진도, 또 파주, 고양, 김포,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까지도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는 삶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가 늘 말씀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요 현안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주기 위한 이런 대책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이 담긴 기본주택도 오늘 아마 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민적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이런 제안을 해주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여러 차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소통의 그런 감사함을 드리면서도 아직도 조금 우리가 소통을 하지만 소통의 결과가 좀 현실 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 문제로 인한 우리 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남부권 뭐 난개발을 할 정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업들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그런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좀 더 의지를 갖고 좀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곧 경기도의 문제고 또 서울의 문제가 또 우리 경기도의 문제로 이렇게 점차 전이되기도 하고 또는 역으로 또 전환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주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기의 하나의 큰 사이클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서 활성화 정책을 요구할 때도 있고, 특히 최근과 같이 집값이 그야말로 이 몇 년 사이에 배로 뛰는 이 기현상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있지만 또 정부의 실패 현상도 있습니다. 이번 요즘 집값 상승 현상은 명백한 정부의 실패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 한번 반성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좀 약자들을 위한 지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공공은 일반 민간에서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민간에 많이 맡겨주고, 오히려 정부는 규제를 좀 개선해서 다양한 택지들이 민간에 의해서 각자 개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어쩌면 지금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어디 가나 가장 많이 시달리는 문제가 바로 집값 문제라고 봅니다. 왜 우리 동네는 집값이 안 오르냐? 또 한편에서는 집값, 전세값 너무 오른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우울증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살아온 시민들이 이 이렇게 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살아왔나, 현명하게 살아왔나, 이런 자괴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의원실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지금 216만 가구가 집 없는 서민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는 이 집 없는 서민 216만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방안으로 기본주택 방안도 내셨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제가 보니까 8개 중에 인천, 계양, 흥국 빼고는 7곳이 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수단과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3기 신도시인데,
제가 LH 공사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창릉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기준이 공공임대 35%, 그다음에 공공분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민간 분양이죠. 로또 분양이죠. 그 한 25%, 아예 민간으로 가는 게 40%. 그러면은 정부가 토지 강제 수용하고 또 용도 변경하고 이런 국가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조성한 공공택지의 65%가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택 이 부동산 투기는 사실은 국가가 주도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이제 중산층까지 이 공공임대를 확장하자 이런 취지인데, 중요한 것은 서민들용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도 이렇게 적은데 그걸 또 쪼개서 중산층까지 준다고 하면 아마 동의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택지로 조성된 것은 100% 공공주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50% 이상은 임대 아파트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공공자가주택이죠. 토지 임대형이라든지 환매조건부라든지 뭐 지분 공유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LH공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뭐냐면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데 재정 투자도 없고 니들이 벌어서 지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합리화가 지금까지 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국토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시할 생각인데, 공공택지 조성은 사실은 그 국가적 강제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65%를 민간의 투기이익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뭐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3기 신도시는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지금 공동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정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 자가주택으로 100%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뭐 기왕에 지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8대2,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그리고 공공분양, 민간에게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공자가주택 3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께 또 함께 힘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또 만들어낸 이런 정책이 우리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그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원님들과 함께 기대를 갖고 참여한 만큼 잘 듣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공공재인데도 이것이 지금 투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되거나 또는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데서 이런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다 고민하고 모색을 해야 된다.
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환에서 지사님께서 기본주택 구상을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기본주택 구상을 구체화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2월 25일 날 공동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 취지는 이 주거 문제가 기존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이 되면서 지금 빠르게 우리 중산층이 몰락해가는, 그러면 주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고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이루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의원님들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또 이런 입법 과정과 또 이런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